부모님이 날로 노쇠하여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주고 한없이 커다랗게 보였던 부모님이 이제는 지켜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불편한 현실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늙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직 정정하고 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는 부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나 인간은 노쇠를 피할 수 없습니다. 60세만 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80세가 넘어가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없는 게 우리네 슬픈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안락한 노후를 기대하였지만 대부분은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약을 달고 사는 것이 현실이죠. 더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뜰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며 적적함을 달래거나 급할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이것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 또한 자기 일이 바빠 늙은 부모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자신의 늙음과 아픔이 혹여나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외로움은 커지는데 친구든 가족이든 주위에 사람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은 자식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부모까지 모셔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요양원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요양원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은 이 편지를 모든 간호사들이 볼 수 있게 전달하였고 이것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편지.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쓸모없는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의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부모님이 생각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도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이건만 마지막 죽기 전 요양원의 현실은 생각보다 끔찍하고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는 요양원에 가야 하고 우리의 부모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요양원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이 현대에서 요양원은 없어서는 안 될 시대의 흐름이죠. 하지만 많은 요양원이 홍보하는 것처럼 요양원은 노인들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저 죽기 전 마지막 시간을 죽이는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죠. 하지만 부모들은 혹시나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애써 웃는 모습을 지으며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혹은 눈치 보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요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에 서서 먼 산을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그래도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한 밥과 반찬을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식에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을 들은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들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 이제 내가 쓸모없구나. 죽으러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하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죠. 자식이 삶이 버거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임을 알지만서도 괜시리 서운하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물론 고급 요양시설에 보낸다면 조금 형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내 한몸 누일 가장 좋은 곳은 집입니다. 아무리 비싼 밥을 먹더라도 결국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는 것이 더 기쁜 게 사람 마음입니다. 혹시 늙은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건 아닌지,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지,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있음에도 자식 걱정에 말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정말 아무 일이 없더라도 부모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자식의 모습에 큰 기쁨과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안부 인사도 늙은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괜시리 퉁명스럽게 말하고 요양원에 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다 자녀가 걱정될까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짐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도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신도 죽음이 무섭고 요양원에 가기 싫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싫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위해 괜찮다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요즘 들어 특히 더 요양원에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특히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모시는 것이 더 드물고 대부분 요양원에 보냅니다. 이들이 다 불효자, 불효녀라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인구들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에 효자 노릇이 버거워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노후를 선물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먼저 부모님과 얘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충분하게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이 나빠지기 전 미리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주요 보호자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무엇보다 부모님이 고독함을 느끼시지 않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주 1회 방문하기, 같이 점심 또는 저녁 먹기, 30분 이상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부모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고
자식들이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요양병원 의사가 쓴 실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푸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 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고 쉽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슬프고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에 하루하루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글과 제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문제를 책을 통해 해결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날로 노쇠하여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주고 한없이 커다랗게 보였던 부모님이
이제는 지켜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불편한 현실 때문에 실제로 부모가 늙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직 정정하고 홀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는 부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나 인간은 노쇠를 피할 수 없습니다. 60세만 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80세가 넘어가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없는 게 우리네 슬픈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안락한 노후를 기대하였지만 대부분은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약을 달고 사는 것이 현실이죠. 더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뜰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며 적적함을 달래거나 급할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이것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 또한 자기 일이 바빠 늙은 부모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자신의 늙음과 아픔이 혹여나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외로움은 커지는데 친구든 가족이든 주위에 사람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은 자식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부모까지 모셔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요양원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요양원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은 이 편지를 모든 간호사들이 볼 수 있게 전달하였고 이것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편지.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쓸모없는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 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의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부모님이 생각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도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이건만 마지막 죽기 전 요양원의 현실은 생각보다 끔찍하고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는 요양원에 가야 하고 우리의 부모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요양원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이 현대에서 요양원은 없어서는 안 될 시대의 흐름이죠. 하지만 많은 요양원이 홍보하는 것처럼 요양원은 노인들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저 죽기 전 마지막 시간을 죽이는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죠. 하지만 부모들은 혹시나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애써 웃는 모습을 지으며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혹은 눈치 보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요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에 서서 먼 산을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그래도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한 밥과 반찬을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가 10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식에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을 들은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들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 이제 내가 쓸모없구나. 죽으러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하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죠. 자식이 삶이 버거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임을 알지만서도 괜시리 서운하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물론 고급 요양시설에 보낸다면 조금 형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내 한몸 누일 가장 좋은 곳은 집입니다. 아무리 비싼 밥을 먹더라도 결국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는 것이 더 기쁜 게 사람 마음입니다. 혹시 늙은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건 아닌지,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지,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있음에도 자식 걱정에 말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정말 아무 일이 없더라도 부모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자식의 모습에 큰 기쁨과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안부 인사도 늙은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괜시리 퉁명스럽게 말하고 요양원에 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다 자녀가 걱정될까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짐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도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신도 죽음이 무섭고 요양원에 가기 싫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싫지만 그럼에도 자식을 위해 괜찮다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요즘 들어 특히 더 요양원에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특히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모시는 것이 더 드물고 대부분 요양원에 보냅니다. 이들이 다 불효자, 불효녀라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인구들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에 효자 노릇이 버거워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노후를 선물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먼저 부모님과 얘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충분하게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이 나빠지기 전 미리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주요 보호자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무엇보다 부모님이 고독함을 느끼시지 않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주 1회 방문하기, 같이 점심 또는 저녁 먹기, 30분 이상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부모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고 자식들이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요양병원 의사가 쓴 실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푸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 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고 쉽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슬프고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에 하루하루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글과 제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문제를 책을 통해 해결해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